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5월 26일에 열렸던 기업은행배 16강전 오유진 9단과 오정화 5단의 대국인데요. 자, 오유진 9단은 이제 여자 바둑 기사 중에서도 여전히 현역 기사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자, 오정화 5단은 일단은 승부의 세계에서 일선 물러난 느낌으로 아무래도 두 선수가 대국을 한다면 현역 쪽에 더 가까운 오유진 9단에게 부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자, 이 바둑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한국바둑 두 대표 미녀기사들의 대국 같이 한번 보시죠. 오정화 5단이 흑이고 오유진 9단이 백이었네요. 자, 초반 화점 소목 양화점을 두어갔고요. 자, 두터운 기풍의 기사들이 양화점을 선호하죠. 오유진 9단 역시나 양화점으로 두어갔습니다. 자, 한 칸 붙이니까 바로 3-3이 들어가는데 이 수로는 뭐 붙여가는 수 그리고 날일자 눈목자로 굳혀두는 수 가능하겠죠. 물론 걸쳐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바로 3-3이 들어갔네요. 자, 여기 맞고 날일자 두니까 붙여가는데 김은지 구단이었다면 바로 이곳을 젖혀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정석 진행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오정화 5단은 뻗어두면서 두텁게 판을 만들어가고 있네요. 자, 하나 밀어두고 자, 여기서 조금 드는 의문점이 백이 왜 안 치받아 두냐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치받는 수 자체가 크게 득이 없다는 거예요. 뭐 흑이 먼저 두더라도 나중에 백 입장에서는 여기 역시나 들여다보는 그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흑이 치받아 두더라도 크게 득이 없는 자리고 백이 두어 간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들여다보는 활용을 할 수는 있지만 흑돌이 3개가 딱 늘어서게 되면서 그렇게 교환 자체가 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두더라도 당연히 손해는 없는 자리고요. 그래서 손을 빼고 날일자 굳혀 두었고요. 3-3 들어가니까 막을 때 자, 이번에는 늘고 선수를 잡은 오유진 9단 마주보는 변자리죠. 상변 쪽을 벌려가고 있네요. 자, 여기서 날일자로 걸쳐 옵니다. 자, 이 수로는 뭐 저 같으면 뭐 어깨 짚어가는 수도 둬볼 만한 것 같고요. 아니면 자체로 막는 수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교환을 시켜두고 뭐 백이 오면은 젖혀있는 교환까지 확실하게 선수 교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혀가는 바둑도 두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정화 5단은 걸쳐 갔습니다. 자, 좌 쪽을 걸쳐 가니까 오유진 9단 바로 우하 쪽을 다가오죠. 자, 이런 자리 이제 제가 흑백바둑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4선에 상대방 돌이 있을 때 날일자의 형태로 3선에서 돌이 다가가는 게 나중에 뭐 이런 뒷맛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날일자 달려가는 것 자체로도 집으로 굉장히 이득이기 때문에 좋은 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가가니까 흑 바로 침투하고요. 뛰어서 도망갈 때 두 칸을 벌리는데 자, 요런 게 일단 변에서 1, 2, 2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백의 돌들이 딱 압박을 하고 있는 자세에서 자기 스스로 1, 2, 2전에 머리를 맞았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오유진 9단도 두텁게 한 칸 띄워두고요. 자, 흑이 도망갈 때 하나 들여다 봐놓고 막아둘 때 붙이고 뛰어가게 돼서는 보시면은 흑이 변에서 털을 잡긴 했지만 백도 좌하기 쪽의 집 모양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들여다본 교환으로 인해서 흑이 막아가는 자세가 나오지 않겠죠. 뚫리면은 아래쪽 하변 쪽 세 점이 약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는 좋지가 않고요. 그렇다고 느긋하게 한 점을 제압하는 수도 물론 한 점을 제압할 수는 있지만 이런 수들이 선수당하게 된다면 백의 근거가 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초반에 하변을 빠르게 들어가는 선택이 썩 좋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화 5단이죠. 오정화 5단도 받아두는 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우변 쪽을 넓혀가는데 보시면은 여기 변 쪽이 확실하게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오유진 9단도 밀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받아두면은 나중에 한 칸 뛰면서 더 흑의 진영을 깰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도 여전히 받아두는 자리가 세점머리를 맞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두터운 자리인데 초반 포석에서 약간 밀린다고 생각한 오정화 5단이 다시 한번 이 하변 쪽에 백돌을 압박해 가는데요. 자, 이럴 때는 이 백돌이 탄력이 있는 돌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세점머리 젖히고 싶죠. 백도
역시나 세점머리 젖혀가면서 우변 쪽의 흑의 모양을 다 지워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흑으로서는 아래쪽 백세점을 공격을 하면서 득을 봐야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침착하게 차렷하면서 근거를 없애가고 있고요. 자, 이곳에서 하나 교환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돌을 움직이는 선택을 합니다. 자, 두고 붙이고 끊어가면서 오히려 약한 돌처럼 보이는 백돌이 흑돌들을 끊어가면서 타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단수 칠 때 늘어두고, 네, 요런 빵따냄은 줄 수가 없죠. 자기가 끊어둔 돌을 빵따냄을 준다. 그거는 바둑에서 조금 금기시되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늘어둬야 되고, 흑이 늘 때 다시 한번 끊어가는 이런 선택을 할 줄 알았는데, 자, 일단은 바로 끊어가는 거는 흑이 치받고, 네, 봉쇄가 되면은 백돌이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오유진 구단, 이곳을 일단 밀어가고 있어요. 자, 밀어가는 교환을 해주고 끊어가면서, 네, 백돌을 약간은 두텁게 만들어두고, 지금은 네, 치받고 젖히는 막는 수가 성립을 하지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끊어가니까 어쨌든 약간은 하변 쪽에서 당하는 형태가 맞기는 한데 중앙 쪽을 두텁게 정리해서 네, 백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네, 하변 쪽을 젖혀두고 막을 때 자, 두텁게 젖혀두고요. 자, 이 수로는 이제 두 점을 빵따냄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늘어가는 수가 두터웠어요. 잡아두면은 단수 치고 먹여치고 이런 활용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활용이고요. 그 다음에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면 중앙 쪽의 주도권을 백이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흑도 지켜둔다면 마찬가지로 잡아두면은 여전히 두 점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실전보다는 더 두터운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오유진 구단 만족하고 젖혀두었고요. 젖히자 네, 하나 단수치고 교환을 해두고 아래쪽 한 점을 끊어 잡습니다. 자, 오정화 구단 흑 입장에서도 어쨌든 하변 쪽 공격을 통해서 한 점을 끊어 잡고 집으로 득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바둑은 백이 약간은 두터운 형세긴 하지만 흑 입장에서도 못 둘 정도의 바둑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교환들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교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 돌을 나가서 싸운다고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백돌들이 다 연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교환을 했고요. 자, 이 수가 생각보다 집으로 한 3집에서 4집가량 손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교환을 해주고 상변 쪽을 침투하는데, 자, 이 수 자체가 지금 보시면 흑돌들이 연결이 확실히 돼 있는 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한 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한 돌은 이제 지키라고 바둑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약한 돌을 지킬 시간도 없이 침투를 해야 될 정도로 바둑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자, 상변 쪽 침투하니까 두텁게 지켜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가는데 백이 날일자로 딱 씌우게 되니까 상변 쪽을 침투했던 돌이 지금 보시면은 백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지어가는 게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상변 쪽을 침투한 돌이 너무 깔끔하게 잡혔죠. 이래서는 집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확실하게 우위를 점한 오유진 구단이 좌상 쪽 젖혀있는 끝내기까지 네,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딱 날일자로 두게 되니까 지금은 백이 덤을 받지 않아도 유리할 정도로 백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정화 5단으로서는 계속해서 힘을 내야 되는 장면인데 지금 흑 입장에서는 집을 낼 만한 자리가 중앙 쪽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차단해 갈 때 어쨌든 억지로 중앙 쪽에 집 모양을 만드는 선택을 해 가는데요. 자, 두 점을 끊어 잡은 백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게 좌 쪽을 내주기는 했지만 두 점 플러스 중앙 쪽 흑돌들까지 제압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불만이 없고요. 자, 흑으로서는 계속해서 힘을 내야 되는 장면인데요. 자, 한 칸 띄워주는 교환하고 미는 교환까지 하고요. 자, 이제 백으로서는 좀 바둑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있죠. 이수로도 당연히 중앙 쪽을 지어가는 게 더 크거나 아니면은 우변 쪽 이 입구자 끝내기가 굉장히 큰 자리예요. 근데 바둑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백 입장에서는 다 받아주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자, 이 모양도 정리를 하려면 이런 식의 정리가 맞는데 후수를 잡기 때문에 결국에 중앙 쪽을 이런 식으로 삭감 당한다면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정화 5단으로서는 빠르게 선수를 잡아두고 나서 중앙 쪽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여전히 중앙 쪽의 모양이 생기기는 했지만 백이 덤 없이도 유리한 바둑이고요. 자, 오유진 9단으로서는 자, 이 바둑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젖혀가면서 수를 내는 선택을 하는데요. 이 수로는 그냥 우변 쪽을 지켜두고요. 흙이 두어서 확실하게 중앙에 집을 만들 때 뭐 찔러두고 나래자 한 방 더 가는 끝내기를 했다면 그냥 변화의 여지 없이 이제 복잡한 장면 없이 백이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유진 9단이 오히려 수를 내려간 수가 이 바둑을 혼돈에 빠뜨리게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그냥 끊는 거는 뻗는 수 선수하고 단수 치고 젖히기만 하더라도 흑 입장에서는 대책 없는 그런 바둑이겠죠. 끊기면은 잡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바둑이란 게 또 재밌는 게 수가 보이면 수를 아무리 유리해도 빠르게 수를 내고 바둑을 종료시키고 싶거든요. 자, 오유진 9단도 수가 수읽기가 정확한 기자이기 때문에 수를 내려가는 진행을 선택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도 물론 그냥 이어주고 흑의 집을 다 주더라도 백이 질 수가 없는 바둑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가 보이자 오유진 9단 수를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자, 끊어두고 빵따냄을 딱 두어갑니다. 자, 두었을 때 빵따냄을 두어가면서 어찌저찌 수가 나는 형태는 만들었어요. 자, 여기 치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공지능의 추천은 아예 단수치고 이곳을 젖혀가면서 패 모양을 내라고 하고 있네요. 패싸움을 진행하고 단수치면은 물론 흑이 2점은 잡을 수 있지만 이렇게 딱 호구 쳐서 지키는 순간 백의 모양에 탄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패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잡히면은 약간 손해긴 하지만 패감의 대가로 예를 들어서 패를 진행할 때 패감의 대가로 아래쪽을 끊어잡거나 아니면은 좌상 쪽을 끊어잡는 패를 쓴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질 수가 없겠죠. 흑의 모양에서 수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오유진 9단이 조금 더 좋은 수를 발견하고 이곳을 먼저 두어가고요. 때릴 때 나를자를 두어가는데 자, 이 선택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흑의 수를 보자면 가만히 단수 치는 순간 그 좋았던 바둑이 거의 5대5를 가리키고 있죠. 자, 물론 계속 진행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싸움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백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릴자가 실수가 될 뻔했는데 오정화 5단도 바로 막아간 수가 다시 한번 실수고요. 자, 때려는 수로도 여전히 이 단수 치는 수가 굉장히 급소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때도 하나 젖혀두고 두어가고요. 흑이 잡으러 온다면 단수 치는 교환해두고 여기를 끼워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수익이죠. 자, 교환하고 딱 단수 치면은 흑이 이 자리를 두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두 집을 내고 사는 변화가 있다고 알려주는데 이 수를 아마 초읽기에 몰리면서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유진 9단도 하나 때려두고 이곳을 찝어가는데 붙이게 돼서는 백이 막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쪽을 뜯어주고 뚫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여전히 바둑은 어쨌든 백이 이 패를 굴복시키고요. 중앙 쪽을 뚫어가게 되면서 바둑은 여전히 조금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오유진 9단 백이 한 2집에서 3집 반 가량 유리한 그런 바둑인데 자, 이 장면에서 오유진 9단의 마지막 완착이죠. 마지막 완착 겸 패착에 가까운 완착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좌변 쪽을 연결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좌변 쪽이 물론 흑이 둔다면은 이런 식으로 찝고 끊어두면서 한 10집가량 벌어갈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본다면 백이 우변 쪽을 입구자하는 끝내기가 더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좌변 쪽을 끊어 잡을 때 이 나릴자 한 방이 너무나도 큰 끝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 나릴자 두 방 연타를 했다면 여전히 백이 굉장히 유리한 종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좌변 쪽을 지키고
네, 우변 쪽을 역으로 흑에게 당하자마자 우변 쪽을 백이 두었다면 백이 한 두세 집가량 유리한 바둑에서 흑에게 이곳을 역습당하자마자 흑 쪽으로 한 집에서 두 집 정도로 오히려 네, 그 승률 그래프가 기울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는 거는 좌변보다는 이 우변 쪽이 한 5집가량 가치가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유로 오유진 구단 끝내기에 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역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두어가지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반까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결국에는 이 우변 쪽 한 방 끝내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역전에 성공을 못하고 바둑은 끝까지 진행을 하는데, 자, 보시면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지막 2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패를 이기더라도 흑의 한 집 반 승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이 바둑 총평을 해보자면 중앙 쪽에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가 보이면 수를 너무 내고 싶거든요. 프로기사들도 장시간 대국을 하면은 수가 확실하게 나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면은 아무리 유리해도 이제 빠르게 좀 네, 바둑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수를 내면서 어쨌든 중앙 쪽을 뚫어가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더 정확한 수를 냈다면 바둑을 그 장면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그 수를 놓쳤고요. 그리고 중앙 쪽을 뚫어가면서 여전히 유리한 형세였지만 좌변 쪽과 우변 쪽의 정확한 판단, 집 차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정화 5단이 이곳 우변 쪽을 두어가게 되면서 역전에 성공을 한 그런 바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대국 시작 전에 오정화 5단이 승부에서 약간은 물러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력을 보여주면서 한국 여자 바둑 랭킹 3위 오유진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진출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 흑백바둑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선수 모두 응원해 주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